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 됐고요. 호남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다음에 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간 거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정치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현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또 이제 그 호남 방문인데, 내년도 지역별 예산 정책 협의 첫 장소로 이제 호남을 택한 겁니다. 호남 출신의 최근에 이제 선출됐던 김가람 최고위원도 이제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같이 여당이 중점적으로 좀 이제 강조하고 있고 국민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이게 과연 내년 총선에 한 10개월 정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발제해 주신 성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예, 정치도 세상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호남이 이제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보수정당이 이제 호남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기현 대표도 중요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김종인 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호남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때 이 세대별 득표율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의 특히 좀 젊은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좀 많이 찍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식 행사에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고요. 네. 뭔가 또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들하고 같이 가서 호남에 또 여러 가지 호남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 발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면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응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내년도 지역별 예산 정책 협의 첫 장소로 호남을 택한 거 어떤 그 좀 상징성, 대표적인 함의로 그렇죠. 봐야 아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조금 좋게 가져가자 이런 건데, 잘 아시다시피 호남도 광주 전남과 전북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호남 출향민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씩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 전남만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아직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라는 거는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거 냉정한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네. 이제 전북 같은 데는 아무래도 광주 전남과는 좀 분위기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1차적으로 뭔가 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광주 전남 또는 전북과 같은 호남 그 자체가 아니고, 네. 저런 식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아마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 이 사람들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당장 무슨 성과가 나온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수도권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5.18 관련한 발언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노력을 해놓으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종의 폄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저 노력이 때로는 좌절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일들이 매우 잦았다. 이것도 아마 국민의힘이 잘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언 같은 그런 변수에 항상 이제 좀 귀 기울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호남 지역 자체보다도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100일을 맞았으니까 또 저희가 중간 성적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좀 잘 할 것이다라고
기대치가 높았으면 뭐 성적을 매길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좀 너무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별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야 지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아이 뭐 그런 대로 뭐 잘 하네 그냥 그런 정도. 네. 에서 뭐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뭐 낙제는 면하고 네. 뭐 그렇다고 점수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학생으로 치면 한 B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뭐 그 정도 좀 후하게 85점 뭐 예, 왔다 그렇게 갔다. 후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85점 정도. 그 본인은 그 자평에 네. 나는 좀 와인 같은 리더십을 보였다. 뭐 그 와인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네. 그 마시고 나면 점점 이렇게 뭔가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리더십의 저는 상징성. 글쎄 이제 말씀하신 그건 것 뭐 자평이고요. 저는 좀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적표가 나오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무슨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혹시 앵커께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김기현 대표 본인이 오늘 한 그 말씀 중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그래도 많이 안정화시키는데 뭐 기여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는 것이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실하고 뭐 온갖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지면을 장식했잖아요. 네. 그것도 좋지 않은 장면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식물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당. 그거는 사고는 없지만 네. 그렇죠? 사고는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에다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김기현 대표의 100일은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100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시험 점수가 시험 나오겠습니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성적표를 매길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총선 뭐 지금 9개월여 남았는데 지금과 같이 별 움직임이 없고 사고만 없는 국민의힘을 가져가면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어지니까 좀 나아졌다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하고 이런저런 갈등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당정 갈등으로 어떤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는 막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아주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자들이 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단 소통은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다 이제 좀 더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민심을 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잘 전달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도층이라든가 정반대 쪽 지지자들한테도 좀 설득력이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내놓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또 만남 뭐 그런 그 관련한 이야기들 더 풀어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난 100일 동안을 잠깐 좀 살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한 데 대해서 아주 좀 비판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어민 피해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때문인데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또 병 주고 가짜 약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오염수 공방 포함해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발의한 오염수 특별법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이번에는 그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우선 사실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 데 대한 정확한 IAEA 검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AEA 검증 결과에 기반한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다 또는 뭐 오염수 저거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IAEA의 검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상당 부분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해양으로 그 희석해서 투기한다는 사실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투기한 그 오염수들이 오염수라고 하기도 하고 처리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은 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그 내놓은 결과들도 다 있어요. 그거는 무방하다는 거거든요. 네. 음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그걸 먹으면 무슨 독극물 먹는 것인 양 지금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놔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횟집이나 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가 세금으로 메우자? 그러면 지금 저는 김기현 대표 말이 딱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어민들의 피해가 왜 발생했느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그걸 세금으로 메우자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어민 피해의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어민들을 위해서 발의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그런 것 같네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 법률안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말이 틀렸어요. 어민들 피해가 어떻게 민주당 발 가짜뉴스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를 해양에다 버리는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그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다 버리면 우리 일본에서 저 해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 측면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뭐 야당의 공격 때문에 어민 피해가 생겼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일본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야의 정쟁으로 그렇게 삼을 얘기가 아니에요.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저녁에 지도부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이제 그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수산물 뭐 이렇게 안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 국민이 볼 때도 수산물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수산물 뭐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쟁점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 과학적으로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규명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날 겁니다. 또 문제가 없으면 일반 국민들도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해서 다시 수산물도 먹고 또 소금도 네. 다시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반일 정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국민 건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그게 무슨 뭐 반미 세력이 뒤에서 부추겼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니 혹시 이거 먹고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발끈했던 거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극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우리 지금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뭐 별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 피해의 책임이 이제 일본 측이 크다. 또 그 민주당발 책임이 크다.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또 다음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좀 그 정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베팅을 하면 후회를 할 것이다. 이 발언이 계속해서 이제 후폭풍을 낳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져서 또다시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그 5명은 중국에 가 있고 오늘 7명이 추가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여당이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화 교류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야당의 국회의원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싱하이밍 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한 직후입니다, 지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서 그 민감한 시기라는 거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먼저 간 5명은요 비공개로 갔습니다. 공개 안 하고 갔습니다. 네. 왜 그걸 공개 안 하고 갔을까요? 자랑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걸 보면 본인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미리부터 계획된 일정이었으니까 뭐 이거라고 해서 뭐 취소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외교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일정을 다 짰을 거라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왜 이 의원들을 정말 순수한 문화교류 의도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대만 문제 같은 데에 대한 뭐 이제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주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고 뭔가 그 주입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저는 그 뭐 이걸 다 취소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가서 중국 정부가 또 황당한 주장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했을 경우에 침묵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입장 뭐 외교에는 여야 없으니까 네. 입장을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뭐 토론도 좀 하고 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네. 성 의원님. 글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기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 싱하이밍 대사가 큰 외교 결례를 했어요. 이건 민주당 쪽에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말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냥 갔대요. 그런데 막상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현장에서 좀 받아쳤어야 된다. 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중국은 확실히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서 좀 하여튼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예정된 대로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가서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가려다가 이제 못 갔는데 저는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네. 가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싱하이밍 대사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공론만 분열이 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미 동맹 아니냐. 그런데 중국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서 유지를 해야 중국 당신들한테도 뭐 좋은 거 아니냐. 네. 그 왜 그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냐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하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오늘 저녁에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에서요? 아니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게 돼 먼저 있습니다. 간 5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일단 저는 네네. 8시인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제 정치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뭐 갑자기 뭐 싱하이밍 대사가 외교 결례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추방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단교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하고 또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좀 수습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 그런 데서 의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시기에 이제 뭐 중국행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뭐 시의성, 뭐 민감한 시기에 뭐 그런 공방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말은 해 가면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그렇죠. 뭐 의견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가 다수 발견됐다는 이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황. 이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뭔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추가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철저하게 감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너무 좀 심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반대로 또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막 이것저것 비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걸 명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너무 좀 심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리나 잘못된 뭐 부패 이런 거는 뭐 조사해서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원전으로 해서 보완해 갈 수는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녹색 성장 이쪽에 굉장히 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많이 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에서 좀 지혜를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를 여기서 뭐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그 비리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비리들은 사실 어떤 정책이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사결정 라인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토시 같은 거 하나 바꿔서 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산자부 누구 고위직이나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을 뭐 조금 만드는데 뭐 좀 인허가를 어떻게 도와주고 뭐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정말 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뭐 산자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바꿔준 부분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의사결정 라인이거든요.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부분은 좀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부패나 비리 혐의가 있는 거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네.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움직임을 보였던 금태섭 의원이 9월 신당 창당에 돌입하겠다 선포했고, 거기에 이제 가세한 양양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 이렇게 이제 가칭이긴 한데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총선 전 제3지대론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만약에 제3정당이 출연을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 1988년 이후에 역사를 보면 제3당이 출연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야가 어느 한쪽이 좀 무너졌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진짜 제3당은 정주영 회장의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 네. 죄송합니다. 통일국민당.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 2016년이죠. 네네. 그렇게 두 번 정도가 이제 제3당의 출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를 자꾸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제3당, 정계 개편, 제3지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실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올라가면 이제 뭐 JP, 김종필 전 그 자민련 총재 뭐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지역 분할 구도에 의한 제3정당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상당히 성공을 했었죠. 뭐 교섭단체 몇 배인 뭐 50명 이상의 그 의원수를 확보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도 싫다, 민주당도 싫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거의 천하를 3분하고 있어요, 지금. 무당층이. 네. 그러나 그렇다고 제3지대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제3지대가 다 그러면 거기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거기에도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뭐 특정인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현 의원을 보고 그 당에 녹할 정치인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 이제 그 당에 입당을 하느냐 또는 간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 현재 그런 인물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중심축이 그렇게 굳건해 보이진 않는다.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뭐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한 2달 전 정도부터 기획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찬은 뭐 한 4월 중순 정도니까 뭐 대략 한 20일? 뭐 이 정도 전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게 불과 한 2달 전 정도에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하나의 무슨 맥락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중국의 민주당 공약 진행 중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제3당 얘기를 좀 아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선 주자급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3당 추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의지와 능력을 가졌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3당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자꾸 뭐 정치를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희화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제3당은 아무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중국 방문에 대한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